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왕수박 이상민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다는 소식에 시민분들은 하나같이 야 경사 났다, 경축할 일이다 라면서 대체적으로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상민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에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면 설령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갈 때는 최소한의 미담 한마디라도 던지고 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건을 이상민은 가는 마지막 날까지 내로남불, 위선적, 후한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온갖 추잡한 악담을 다 쏟아내고 떠났습니다. 오죽하면 한때 같은 당의 동료였던 박상혁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겁니까?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번 더 하고 싶습니까?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십시오 라고 후려쳤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이지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도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상민 다음은 누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원칙과 상식 모임 멤버들입니다. 12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변화되는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어제 이상민이 탈당했다는 소식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외부 세력과 규합할 의향을 묻는데,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과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가 아니다 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민주당에서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고 흔들 때까지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이죠. 이상민 탈당에 대해서 윤영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해법에서 저희와 생각이 달라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민 의원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참 안타깝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또한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12월 중순까지 당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필요하다. 우리 당 핵심 이슈와 현안은 선거법 개정이다. 병립헌 후퇴를 막기 위해 7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현재 준연동형, 나아가 위성정당 방지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선두에서 앞장서서 싸워갈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내 자리 확보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지역구에서 새로운 후보들에게 밀리는 자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슈와 현안이 선거법 개정이랍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중요한 이슈와 현안은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등 한동훈 탄핵 등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저들은 지들 밥그릇 걱정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원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시민원로를 포함해서 연대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선거법 휴기 반대, 병립형 퇴행 반대 모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공천은 못 받을 것 같지, 탈당하자니 오라는 데는 없지, 신당 창당하자니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니 신당과 탈당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라고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듯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지들이 나간다는데 그저 감사할 일이죠.
결국 이준석이 12월 27일 신당 창당 디데이로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에 맞춰 이들도 탈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을 당초에 예상했던 12월 22일보다 더 앞당겨 12월 8일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당겨야죠. 민주당의 지도부는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 또 당 핵심 관계자도 9일로 정기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다. 쌍특검을 필두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 구도를 밀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역시 기존의 민주당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국힘당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다.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받고 강행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지옥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상정 열쇠를 쥐고 있는 김진표 의장,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김진표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오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된 전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 후임으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전 대한축협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의 관계자는 이영표 부회장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이영표 전 부회장은 신상이 깨끗하고 땀의 의미를 아는 스포츠맨 출신으로서 지도자 수업까지 받은 점이 좋은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표도 이직이었나 봅니다. 세상에 윤석열 정권에서 차관직을 맡는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장미란 경기 오산으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또는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 그리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양 등에 나올 수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흔한 말로 정말 개나 소나 다 정치인 나오는 현 상황,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사회생활은 줄을 잘 타야 한다는데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그 정도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